질문해보세요. 63번이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래. 각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 맞아? 네. 뒷변을 맞대고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같네. RHS 합동이네. 맞아? 네. 그러니까 요각이 뭔지 모르지만 요각이랑 같네. 맞아? 그치? 네. 그리고 여기가 B, 여기도 B.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90도니까 이게 합동이네. 얘랑 얘랑 다시. 그치? 90도. 요가 공편, 요가 공통. 얘네 둘은 SAS 합동이야. 맞아? 네. 빗변이 긴지는 같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변 90도 변. 그러니까 여기도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A는 X 3X가 90도니까 X는 30. 알았죠? 나는 변의 길이 각의 크기를 구할 때 합동을 적극 이용할 수 있겠다. 자, 74번. AD의 길이를 구하래. ABC의 둘레 길이가 32. 그럼 보자. 우선 ABC의 둘레 길이가 32래. 그러면 이게 12란 소리네. 10, 12에서 둘레 32. 맞아. 그 다음에 얘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야. 꼭지각을 2등분하면 항상 수직 2등분하지. 네. 그러니까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잖아. 네. 맞아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는 10, 요 길이는 5분의 24.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10, 높이 5분의 24가 몇 개 있어? 두 개.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지?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 2분의 1,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12, AD가 높이.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보자마자 T가 높이인데, 그치? 요 삼각형을, 요 파란색 삼각형을, 요 파란색을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높이,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높이. 맞아. 그걸 이용해서 AD의 길이 구할 수 있다. 2분의 1 약분 12랑 24랑 약분하면 2. 그러니까 AD는 얘도 약분하면 2니까 8.
알겠어. 네. 그다음. 약간 화면이 약간 들어갔네. 또 질문해보세요. 질문 하나씩만 더 할까? 왜냐면은 진도가 서서. 다른 거는 없어요. 응. 오케이, 그럼 진도 나가자. 네. 두 번째. 외심과 내심. 이제 새로운 걸 배울 거야. 기억나? 네. 기억나? 옛날에 배웠었잖아. 외심.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항상 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어. 항상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든지 그 밖에 그린 원을 외접원이라고 할 거고, 삼각형 바깥에 접한다. 외접원이라고 하고, 그 원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외심이라고 하겠다.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내심은 뭐야? 삼각형의 내부에도 삼각형의 세 변과 접하는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고, 이 원은 안에 있잖아. 안에서 접한다. 내접원이라고 하고, 그 원의 중심을 내접원의 중심, 줄여서 내심. 오케이? 네. 외접원, 아웃,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O, 아웃이야, 아웃. 내접원은 안에 있지. 안은 영어로 뭐냐? 찬서야, 안은 영어로 뭐냐? 인사이드. in, 아, inside. 그래서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접원이 뭔지, 외접원이 뭔지는 알았어. 되게 쉬운 거지? 오케이? 성질을 알아보자고. 성질. 얘를 외심, 얘를 내심. 성질을 알아보자. 우선 성질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보조로 선을 그어야 돼. 그걸 보조선이라고 하고, 원이 나오면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원 위에 점이랑 중심이랑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이가 다 같아. 그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고, 원 위에 어떤 점이든지. 그런데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특별한 점 A와 B와 C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원 위의 점과 중심을 연결해. 그러면 요 길이가 다 같다고. 맞아.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성질 1번 정의라고 할 수도 있어. 세 꼭지점에서 외심의 그은 길이는 모두 같다. 반지름으로. 오케이? 네. 세 꼭지점으로부터
왜? 반지름이 했어. 오케이? 다음 2번. 이게 왜 나오는지 잘 그림을 하되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은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었어. 맞아요? 네. 근데 요 삼각형 봐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을 2등분하면 수직 2등분. 맞아. 여기도 수직 2등분. 여기도 수직 2등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에 만나는 점, 교점.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외심을 찾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한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리고, 오케이?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컴파스가 있어도 중심이 어딘지 몰라서. 오케이? 그래서 그 중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변의 중점 자로 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 중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또 요 변에서도 자로 가운데를 딱 찾고 수직선을 그어. 그러면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가 외심이고 여기에다 컴파스 끝을 돌고 돌리면 정확히 원이 돼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알겠어요? 네. 나머지 한 변에서도 그어보면 정말 맞아. 그걸 뭐라고 한다?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한다. 알겠지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꼭 외워야 되겠다. 그렇지? 네. 반지름이라서 같다. 얘는 왜 같다?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2등변. 알았죠? 이거 선생님이 종이 줘요. 이거 기계라고 해야 되겠다. 잘하고 깨끗이 이쁘게 잘해. 선생님이 할 시간을 줄 거야. 지금은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매저번의 중심. 내심의 성질 알아볼게. 성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조선을 그어봐야 돼. 도조선 어떻게 그으라고? 원 위의 점이랑 중심이랑 연결해 보라고. 원 위에 여기 접하는 점이 있어요. 연결해.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접선의 성질. 접점에서 접하는 선, 접점에서 중심을 연결한 선과 접선은 항상 수직이야. 이게 수직이 아니면 미세하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또 점이 있잖아. 여기도 점이 있잖아. 이렇게. 맞아.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세 개의 길이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잖아.
그걸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는 꼭지각의 길이가 같다. 얘는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 세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 그렇죠? 이 파란색 세 개가 같다. 얘는 이 파란색 세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연결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네. 빗변을 맞대고 있어. 네. H 얘랑 얘랑 같아.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같아. RHS 합동이란 말이야. 얘네 둘이 합동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선을 그어볼게. 둘 다 역시나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은 맞대고 있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아.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요각이 같아. 찬서야 졸지 말고. 한번 찬서 너는 좀 어떡하냐 너 그러라. 여기도 같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꼭지각을 다 2등분해. 그걸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할 거야. 세 각의 2등분선의 교점. 오케이? 그래서 세 변까지의 길이가 같은 이유가 뭐라고? 반지름이라서. 외심과 비교할 수 있겠지? 네. 세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인 이유가 뭐라고? 삼각형이 합동이야. 무슨 합동? RH S 합동이라서. 오케이? 네. 알겠습니까? 네. 더 필기할 게 있거든? 더 필기할 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을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 종이 줬잖아. 종이를 반으로 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알겠지? 한쪽에는 외심, 한쪽에는 내심 쓸 건데 한쪽에는 외심, 한쪽에는 내심 쓸 건데 요거 말고 요만큼 정도 더 필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외심의 한 절반, 내심의 한 절반쯤만 써. 내가 다 쓰면 안 된다. 자, 필기.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수준까지 돼야지 니들이 이해한 거야. 봐봐. 이게 외심이지. 네. 여기에 중심이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 수준까지. 첫 번째 뭐 얘기한다? 반지름을 찾아. 그러면 그 길이가 같아. 반지름이라서 꼭지점과 외심 사이의 거리가 같다. 세변까지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수직 이등분한다. RHS 합동이라서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필기하고. 네. 맞죠? 증명이 아니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무슨 필기해?
사람이 필기 다 했어. 거기 그 기본 문제 풀고 있어. 다 했어. 그다음 어쨌든 이거 두 개가 단데 그럼 문제 풀 때 자주 쓰는 거. 오케이? 외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외심의 위치. 외심이 어디 있겠냐?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달라. 그래서 예각삼각형. 내부에 있어. 내부에 있어. 직각삼각형이야. 이게 중요해. 우리는 원래 직각삼각형에 관심이 되게 많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요 길이를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거든. 빗변이 지름이야. 와, 빗변의 정 가운데에 외심이 있어. 빗변의 중점. 정말 중요하지. 특별하잖아. 왜? 내부는 6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빗변의 중점은 오직 딱 한 군데야. 알았죠? 정말 중요하다. 네.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나오면 저거 외심인데.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아. 알았죠?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면 이렇게 외부에 있어. 아이고 3번. 너는 필기 좀 잘해라. 둔각삼각형이면 어디 있다고? 왜? 외부에 있어.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맞아 할게. 네. 외심에 두 개 더 쓰는 거. 그 다음에 각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각의 응용. 그림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외심 이 주어질 때 각 구하기. 제일 중요한 그림이 뭐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어딘가에 외심이 있대. 오케이? 네. 그러면 요렇게 선을 그어서 요 각이 있으면 요 각이 x면 요 각이 2x야. 항상 두 배야. 알았지? 네. 오해? 이렇게 여기가 2면 여기가 2a야. 그림을 항상
보통은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가 B면 여기는 2배 2B야. 네. 알았지요? 왜인지는 문제 풀면서 증명해 줄게 한번. 알았지요? 우리는 증명하면서 풀 게 아니라 외워서 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그림과 똑같은데 얘 전 쓰지 말자 그냥. 알았지요? 요 그림에 XX, YY 지치 썼어? 네. 그 그리면 그러니까 요 둘이 같다, 요 둘이 같다, 요 둘이 같다. 그래서 아니 쓰자. 처럼 그러지 마자. 요 세 개의 삼각형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가 x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여기가 y, 여기가 z시면 여기가 z. 그래서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가 180도잖아. 그러니까 그냥 x, y, z만 하면 90도가 되겠지. 자, 이만큼 두개 픽해. 그거 외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작년 방학이란다. 올해 겨울방학 때였지? 앞에 겨울방학 때. 그때 할 때 배우긴 배웠었는데 외심 내심이 외워야 될 게 많고 성질이 많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되게 조금이잖아. 근데 외심 내심의 성질은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학생들이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림도 설명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그림이 복잡해져. 오케이? 그렇게 생각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돼? 어렵지. 어려워.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면 돼. 그러면 쉬워져. 인생에서 안 그런 거는 정말 드물어.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어려운 것도 결국엔 잘하게 돼 있어. 어려운 게 아니야. 반복하기 싫을 뿐인 거야. 선생님이 취미가 스키라고 그랬잖아. 응? 선생님이 그 군대에서 추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추위에 트라우마가 있었어. 특히 눈. 선생님이 군대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얼어서 죽을 뻔했어. 정말 너무 추운데 의식이 흩어지더라고.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키를 타고 싶지가 않았어. 겨울에 무언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우리 딸이 스키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우리 딸이 스키 배우는 거를 거부했어. 우리 와이프한테 시키지 말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결국엔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당신이 스키 배우면 되겠네. 아니 누군가 우리 딸만 스키를 배우면 뭐해. 누구랑 같이 스키를 같이 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당신이 배우면 되겠나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싫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가르치지 말든가. 나랑 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스키를 타게 됐어. 근데 나는 겨울이 싫은데 스키 타라고 하니 얼마나 하기 싫겠어. 또 선생님은 군대에 있을 때 이 골반을 다쳐서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 스키는 몸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스키 타기가 좋아. 사람마다. 우리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사람이 좌우 밸런스가 불균형인 게 한 개 정상인데 선생님은 심각해. 그래서 스키를 타려면은 왼쪽과 오른발의 힘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 선생님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왼발에 힘이 잘 안 가. 양발에 고르게 힘을 줘야 되는데
왼발에 힘을 잘 안 가고 오른발에만 힘이 많이 가니까 스키가 자꾸 일로 돌아. 옆으로. 원래 왼쪽 발에 힘을 줘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 발에 힘을 줘서 오른쪽 발로 돌아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오른발에만 힘이 들어가고 왼발엔 힘이 안 들어가. 그 스키가 되겠어. 넘어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케이? 네. 그래서 레슨을 한 2번 받았는데 2번 받아도 이거 못할 것 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그래도 우리 딸은 재밌대. 잘 타. 그래 어떡해. 그래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은 딸 봐보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1도 재미없고 넘어지기만 하고 타면 너무 힘들고 막 온몸에 원래는 그 힘을 줘서 타는 게 아닌데 안 되니까 막 힘을 주고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오케이? 그게 못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잘 타. 잘 타. 어려웠지. 우리 와이프가 그래. 못할 줄 알았는데 잘 타네.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워도 괜찮아.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에 잘하게 돼 있어. 그게 뭐든. 다만 하기 귀찮을 뿐이지. 진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되게 뭐라고 할까 소심한 왕따까지는 아닌데 소심했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무언가 잘하는 게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라도 잘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했더니 공부가 잘 되는 거야. 나는 머리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소리 잡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 그 뒤로 선생님이 달라졌어. 운동도 선생님 운동신경이 되게 없거든. 운동신경 없는 거 딱 어릴 때부터 티가 나잖아. 괜찮아. 열심히 하면은 잘해. 그래서 스키도 이거야. 처음에 딱 탔을 때 스키 정말 못하는데 지금은 잘 타. 선생님 학창시절에 농구가 유행이었어. 선생님 농구하는데 야 공을 왜 그렇게 하냐? 계집애처럼 쏘냐?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돼. 수학도 뭐든. 알았어요? 외신 내심이 어렵지. 외신 내심이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어려워. 괜찮아. 여러 번 반복하면 돼. 그러면 결국엔 잘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내심. 결국엔 잘하게 돼 있어. 확실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스키 선수 되기는 글렀겠지. 왜 글렀을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일찍 시작했으면 스키 선수가 될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내심. 내심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요 6개 요걸 선에 긋기 전에 이 선을 이걸 살짝 지어볼게. 요 삼각형이 3개지. 네. 요 삼각형 3개가 있는데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만 선을 그어볼게.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CR 네. 곱하기 2분의 1. 요 삼각형은 AR 곱하기 2분의 1. 얘는 BR 곱하기 2분의 1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거 3개를 다 더한 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니까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S. 한글로 꼭 써야 돼. 삼각형의 넓이는 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가 세 변의 길이야. 세 변의 길이 합. 유식한 말로 둘레길이라고 하지. 곱하기 R. 매저번의 반지름. 이게 내심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심처럼 이번에는 I. 여기는 외심이라서 5 한 거야. 5. 네. 여기는 내심이야. 여기가 X면 여기는 90 더하기 2분의 1 X야. 이따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안 쓰고 풀 거야. 그때 한번 보여줄 거고, 니들은 공식을 안 쓰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할 때마다 그렇게 풀 필요 없이 공식을 외워야겠구나 하면 돼요. 그만큼만 풀면 되겠어. 이거 두 개만 했어. 아주 중요한 별표지, 별표. 외심에서는 빗변의 중점, 내심에서는 요 공식, 요 두 개가 중요하다. 그리고 도형 문제는 있잖아, 얘들아. 네. 그 시험에 나오는 그림에 익숙해져야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이 그림 어디서 본 그림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야 돼. 뭐야?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든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더불어 인간성이 안 좋아졌어. 왜 인간성이 안 좋아졌는 줄 알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구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뭐든 공부가 아니고 뭐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치자. 아르바이트를. 선생님이 선생님이 TMI 하면은 선생님이 대학교 전액장학생이었어.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교를 가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장학금이 있단 말이야. 전액장학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선생님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과외를 처음에 냈어. 과외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과외가 잘 돼갖고 과외로 돈을 많이 벌었어. 물론 이제 뭐 어쨌든 근데 방학 때는 낮에 시간이 있잖아. 학교 다닐 때는 낮에는 대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방학 때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까 하다가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했어. 공사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옮기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일도 있지만 뭔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도 있다. 선생님은 그런 것도 잘했어. 벽돌 예쁘게 쌓는 거, 뭐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바르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 손재주가 없었어. 그래서 프라모델 같은 거 못 만들어. 미술 시간에 찰흙 만들기 이런 거 하잖아? 선생님은 너무 신기한 거야. 찰흙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애들이. 선생님은 찰흙 시간에 항상 똥만 만들었어. 손재주가 없어. 손재주가 없어. 근데 공사장에 가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잘할 수 있게 돼. 뭐 엄청나게 막 예술 감각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나보다 더 오래 공사장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못하고 물건 옮기는 거나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한심한 인간. 다시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 직업에 귀천이 없어.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 청소하는 사람을 청소한다고 비하하거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막노동꾼이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공부를 잘하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하면 뭐든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니까 그런 직업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꼰대 같잖아. 성격 나빠 보이잖아. 진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다잉. 네. 1번 외심. 자, 보자. 외심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외심이면 어떻다고?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이 바깥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깥에 원이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구나. 맞아요. 네. OA, OB, OC 다 같다.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AF랑 CF랑 같다. 맞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 다음에 OAD랑 OBD랑 같대. 역시나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맞아요. 그 다음에 OC랑 OCF? 아니지. OC랑 OB가 같은 거지. OC 얘는 다르지? 그 다음에 BOD랑 BOE랑 합동 아니야. BOD랑 얘랑 합동이야. 오케이? 네. 그 다음 2번. 빈출 써있네.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 맞아요.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래. 요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있다고. 오케이? 그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네. 원주. 그러면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다고. 네. 요 빗변의 절반이 반지름이라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분의 5. 요거 잠깐 해볼까?
반지름을 보통 R이라고 쓰잖아. 레디어스. 네. 근데 외접어는 보통 대문자로 써.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은 R로 써. 약속이야, 약속. 약속은 아니고 주로 그래, 주. 알았죠? 그러니까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 2분의 5에서 5파이가 되겠다. 알았죠? 선생님이 외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그 다음 유형 3번 외심의 응용. 이등변 삼각형에서 같고 x 2개, y 2개, 집 2개가 180도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90도.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외심이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여기가 33도면 여기 33도, 여기가 x면 여기 x, 여기가 27도면 여기가 27도. 맞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x 더하기 27 더하기 33은 90, x는 30. 맞아. 네. 그 다음 유형 4번.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 2배. 네. 왜 그런지 증명해볼게. 맞죠? 왜 그런지 증명해볼게. 이 문제 풀면서 공식 안 하고 해볼게. 잘 봐봐. 요렇게 보조선을 그었어. 그러면 세 개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 x. 맞아? 네. 요 각은 몰라. y. 여기 y. 여기 몰라. 짓. 이런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짓이 몇 도? 90도인데 지금 y 더하기 짓이 64도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x는 이항에서 26도가 되겠다. 오케이? 네. 무슨 알겠지? 그 다음에 공식처럼 외워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공식처럼 만든 게 이거야. 여기가 64도면 여기는 2배, 128도라고. 알았지요? 네. 지금 푼 거를 공식처럼 만든 게 얘의 2배가 128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128도 빼면 52도고 52도를 2로 나누어서 26도. 알았지요? 네. 그 다음 5번. 이번에는 내심. 원이 어떻게 있는 거라고? I in 안에 있다고. 근데 얘는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자 없냐 자? 네. 자 가지고 좀. 와. 괜찮아 괜찮아. 대충. 얘 좀 이상하지 않아? 오. 야, 내 눈이 삐꾼가? 이게 되게 길이 같아 보이냐? 이게 길어 보이지 않냐? 밑에가? 좀 길어 보이긴 해요. 똑같네? 이상하다. 내 눈이 삐꾼가? 내 눈이 삐꾼가? 와,
착시 대박이다. 어쨌든 이렇게 원이 있다고. 오, 이상하다. 이게 훨씬 길어 보이는데? 아니야? 좀 더 길어. 아니 근데 자를 재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 와,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지. 그래서 뭐라고? 눈으로 보인다고 믿지 말라니까. 자, 그래서 이 길이도 반지름, 요 길이도 반지름, 요 길이도 반지름. 합동. 네. 맞아요. IA, IB, IC는 다르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네. 그 다음에 ID, IF가 이게 맞았네. 왜? 반지름이라. 3번 IB이랑 ICE 아니야. ECI랑 FCI 얘네 둘이 같지. 왜? RHS 합동이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림이 뭐라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맞아. 네. 그래서 내심의 응용. 같고. 왜? RHS 합동이라. 원래 여기 이렇게 보조선이 지금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외심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외심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그거는 외심의 명칭. 외심의 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선생님, 명칭이랑 정의가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명칭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명했지. 명칭. 오케이?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네. 명칭이랑 정의랑 똑같아요. 근데 외심은 명칭이랑 정의가 달라. 그래서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이게 되게 힘들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 그게 나와. 다음 중 정의로 어울리는 것은. 그래서 외심을 외접원의 중심이지 라고 동그라미 쳤는데 그 밑에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정답이야. 그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정말 깊은 빡침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무어가 정의다, 무어가 명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구별하지 않아. 그냥 다 성질이다라고만 얘기해. 어쨌든 정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내심은 각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선생님이 성질 중에 첫 번째로 써준 거 극의 정의였어. 그게 정의인지 아닌지는 구별 안 해도 그냥 다 성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야. 말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옛날에. 이제는 다 없어졌고. 선생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다른 거 몰라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 사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육 과정은 잘 돼 있어. 정말. 이런 교육 과정, 초등학교 때 뭐 배우고, 중학교 때 뭐 배우고, 고등학교 때 뭐 배우고, 이런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배운 거잖아. 예전에 독일에서 많이 배웠어요.
일본이 독일을 따라하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스템 서양에서 온 거라고. 그런데 교육 과정 초등학교 때 뭘 배우고 중학교 때 뭘 배우고 고등학교 때 뭘 배우고 이런 거를 다듬어서 우리나라만의 교육 과정이 있는 거잖아. 오케이?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와 뭐 독일 애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와 일본 애들이 독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비슷했어. 왜? 따라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무언가를 하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정말 잘 다듬어져 있어. 아니 선생님이 경험한 거 우리나라 교육 과정만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다른 나라의 목차, 초등학교 때 뭘 배우고 중학교 때 뭘 배우고 목차 정도는 쉽게 검색해서 알 수 있잖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다듬어져 있어. 진짜. 그래서 뭐가 정이고 뭐가 그거다는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수학을 받아들여서 그런 쓸데없는 분류가 있었던 거야. 진짜. 그래서 수학 기호도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수학 기호도 많아. 정말로. 외국 애들은 안 쓰는. 선생님은 그게 이상했다. 아니 수학 기호는 만국 공통이어야 되지 않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삼각함수 이제 좀 3학년 때 배울 건데 뭐 어쨌든 대학에서 쓰는 기호와 고등학교에서 쓰는 기호가 달라. 대학에서 쓰는 기호는 왜 고등학교에서 쓰는 기호와 다르냐?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원서라고 해서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나온 그 책을 그대로 수입해서 그 책 자체로 수업을 해. 대학교 교수들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쓰는 기호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호가 달라. 이게 이 기호였구나. 이런 거 되게 많아. 그 말은 뭐야? 외국에서 쓰는 수학 기호와 우리나라에서 쓰는 수학 기호가 다르다는 소리고 낯설어서 외국에 있는 수학 기호가 안 좋다. 나는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좋다가 아니야. 써보면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해?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가 여러 번 나와. 여러 번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4대 원래 4대주의가 심했지. 유럽의 무언가가 미국의 무언가가 우리나라는 낡고 안 좋다. 유럽의 무언가를 선진국의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강했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제패했겠어? 수학마저도 이런 거야.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야 바꾸자 이걸로. 이런 거야. 고작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자 어쨌든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많네. 자 보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각의 이등분선 똑같다고. 여기가 20이니까 여기 20, 여기가 x니까 여기 x, 여기가 24, 24.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정은 다른데 결론이 x 2개, 20 2개, 24 2개. 맞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0 더하기 24는 90이 된 거지. 2로 나누어서. 네. 그러면 x는 44도를 빼니까 46도. 자, 이거 잘 보자. 여기가 x야. 그러면 여기도 x. 맞아요? 네.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지시면 여기도 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짓은 90도인데 요 삼각형 봐봐.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지. 근데 y 더하기 짓 더하기 112도가 180도니까 y 더하기 짓은 78도가 돼요. 맞아. 여기다가 78도를 대입하면 x는 24도가 되지. 맞아. 아닌데. 선생님이 아까 공식을 잘못 가르쳤거든요? 답은 24도 있지. 22도여야 되는데? 78도 빼면 22도지. 22도. 오케이. 미친 거 아니야? 90도에서 78도 빼면 22도지. 12도지. 다시. 한번 쓸게. 암산했다가 틀렸어. x 더하기 y 더하기 짓 더하기 112도가 180도. y 더하기 짓은 얼마야? 68도. 맞아. y 더하기 짓은 68도. 그러니까 x는 22도. 맞아. 네. 그래서 답은 22도인데 선생님이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논리로 22도가 나온 건데 네. 여기가 x면 여기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x라고. 네. 지금 여기가 x고 여기도 그럼 x인 거지? 그러니까 요 각은 90도에다가 이 각의 절반을 더한 거야. 근데 90도에다가 2x의 절반 x를 더했더니 112도가 된 거고 x는 22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거지. 맞아. 네. 원리는 이렇다. 오케이? 원리 어렵지 않잖아. 원리도.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 머릿속으로 다이렉트로 22도를 구했는데 이거 계산을 다시 머릿속으로 하니까 22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야. 180도에서 112도 빼면 68도지. 62도가 아니라 64도가 아니라. 뭐 어쨌든 외워야겠다. 그 다음 8번. 유형 몇 번까지 있냐? 13번인가 12까지 있어요. 선생님 오늘 딴소리를 많이 해요. 미쳤나? 8번.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 자, 보자. 124번. ADE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 우리는 그림을 외워서 보자마자 답이 20 해야 돼. 알았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을 해보자. 사고할 수 있어야 되니까. 평행선이 나왔어. 평행선이 왜 나왔겠어? 뭔가 쓰라고 평행선이 나온 거 아니야. 평행선 하면 뭐라고? 동의가 억각의 크기가 같다. 맞아요. 네. 동의가 억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야 되고 보조선을 점이랑 점을 연결해야지. 이런 게 보조선이지. 맞아. 그러면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같지.
맞아요. 그 다음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랑 억각이지. 네. 오, 그러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요 길이를 빨간색, 파란색이 합쳐서 8cm인데 요 파란색이랑 요 파란색이랑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를 요렇게 눈을 닫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가 8cm지.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네. 이 길이랑 같겠지. 똑같은 논리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해서 8.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20. 이해했지? 맞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나? 네. 누군가한테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니들은 문제 풀 때 보자마자 20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요?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야. 아주 중요한 그림이다. 네. 그다음 그래서 선생님이 안 풀어주면 힘들지. 선생님이 안 풀어줬는데 이걸 혼자 생각하는 애들은 정말 선생님이 본 적이 거의 없고, 오케이?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았는데도 이거를 생각해서 푸는 애가 있었어. 과거 갔어요. 과거. 와, 그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저런 생각한다고? 혼자. 그것도 누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확실해. 하나도 몰랐어.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주고 혼자 문제를 풀더라고. 그 문제를 그냥 풀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제집이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거는 중요한 유형이야 쫙 풀어주고 중요한 유형이야 쫙 풀어주니까 저거와 똑같은 문제 풀어주는데 그 학생을 처음에 가르쳐줄 때는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도 이런 형태의 문제집이 없었어. 갑자기 이런 형태의 문제집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다 이런 형태의 문제집이고. 오케이? 와, 근데 걔가 그걸 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 새끼 뭐지? 그랬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과학고 보내내고 그때는 과학고가 어땠냐면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지필고사를 봐서 수능처럼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처음으로 선생님이 과학고 보냈고 과학고를 가면은 과학교는 조기 졸업이 있어요. 2학년만 마치고 카이스트에 가는. 오케이? 근데 걔는 과학고에 가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조기 졸업 못하고 3학년으로 졸업해서 서울대를 갔어. 근데 의대 가겠다고 재수했어. 선생님이 가르친 첫 번째로 정말 와, 얘 천재 아니야? 천재가 아니고 야, 머리가 좋구나 그런 학생이었는데 재수해서 의대 못 갔어. 그래서 그냥 서울대 계속 다니다가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어. 물론 선생님이랑 이제 연락 안 한 지 오래됐고 현대자동차 가고 나서 한참 전이야.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느꼈지. 야, 그래. 정말 의대 가는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의대 간 애 딱 한 명 있어. 의대 간 애 딱 한 명 있어.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의대 간 애가 딱 한 명이야. 딱 한 명. 자, 아씨, 선생님 못 쳤네. 자, 그 다음 128번. 여기까지만 하자. 응? 중요하다고. 외심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공식 이거나 배웠어. 맞죠? 네. 넓이가 이게 넓이라고. 넓이가 얼마래? 54. 네. 2분의 1. 둘레 길이 다 더하면 36. 반지름은 몰라? R.
그 약분하면 18. 약분하면 3. 알았지요? 네. 공식만 알면 정말 간단하지. 설명을 해줄게. 보조선을 그어야 돼.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얘랑 연결해. 이게 보조선이고 지금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R이잖아. 여기도 R, 여기도 R. 요렇게 잘라.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게. 2분의 1 밑변 15 높이는 몰라 R.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밑변이 이번에는 9 높이는 변함없이 R. 요 빨간 삼각형 2분의 1 밑변이 12 높이가 R. 맞아요. 요 세 개의 넓이를 더했더니 얼마? 전체 넓이가 되고 그 넓이가 54. 오케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지. 맞아요. 네. 양변을 2를 다 곱해. 108. 얘는 15R, 9R, 12R이니까 다 더하면 36R은 108. R은 3. 맞아요. 그치? 원리는 안 왔지? 네. 그런데 이렇게 안 풀고 이거를 공식으로 만든 게 이거다. 수학이 이 한 문제만 봐도 수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풀었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못 푸니까 아우 답답하네. 알았어, 야 공식을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이야. 이 공식도 학원 선생님이 혹은 학교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야. 고대의 수학자들이 만든 거야. 알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나 니들처럼 보통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야 돼. 우리는 공식에 기대서 공식의 도움을 받아서 수학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누구냐? 그 수학 선생 정승재를 싫어.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맨날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야, 정승재처럼 수학을 사랑하고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하지. 근데 우리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 생각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쩔 수 없이 공식에 기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해를 해야지 끝내는. 오케이? 공식을 바탕으로 수학 실력을 쌓아서 결국에 이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안녕. 숙제 잘해오고 오늘 숙제 별로 없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